안녕하십니까, 이노겸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3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기동관 경호기법이나 경호운전 요령으로 가장 알맞은 설명은 교통흐름에 맞게 자연스러운 차량 운행을 한다. 저객에 대비하여 혼잡한 도로나 곡선도로를 이용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에 후미 경호 차량은 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를, 우회전 시에는 대상자 차량의 좌측 후미 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한다. 전 후방 호위 경호 방식의 경우 후발 상황 발생 시 경호 대상자 차량은 경호 치위 차량을 따라 대피한다. 가장 알맞은 설명이죠. 자, 1번 가. 교통 흐름에 맞게 자연스러운 차량 운행을 한다. 자, 이게 얼핏 보면 맞아 보이는데 말이죠. 교통 흐름에 맞다 말은 다른 차와 비슷한 속도로 간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과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됩니다. 교통 흐름과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운전 요령입니다. 두 번째, 저객에 대비하여 혼잡한 도로나 곡선도로를 간다. 자, 혼잡한 도로나 곡선도로에서는 빨리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객의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거리 직선도로를 이용하는데 항상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직선도로를 이용한다. 지름길이란 것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이죠. 근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가장 빨리 가는 길보다는 단거리 직선도로를 해서 빨리 주행할 수 있는 도로, 그런 도로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죠. 차량 경호기법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에 후미 경호 차량은 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를, 우회전 시에는 대상자 차량의 좌측 후미 차를 운행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좌회전 선도차, 대상자 차, 후미 경호 차량이 있으면 이렇게 좌회전을 가면 선도 차량은 중앙선 쪽에 붙고,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 차량은 선도 차량의 우측 후미, 또 팀장 차량은 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를 갑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의 바깥쪽 차로를 이용해서 돕니다. 바깥쪽 차로. 후미 차량, 대상자 차량, 리더 차량은 진행하는 방향의 바깥 차로를 이용해서 돕니다. 만약 우회전 한다고 치면 선도 차량이 이렇게 붙고, 대상 차량이 좌측 후미에 붙고, 리더 팀장 차량이 대상 차량의 좌측 후미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방향의 바깥 차로가 이쪽이죠. 이쪽이 중앙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차 리더 차량은 이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쪽 바깥 차로를 이용해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때는 여기서 오는 차량을 진입을 이 차들이 막아줘야 돼요. 이 차 L 차량이 막아줘야 되고, 팀장 차량이 막아줘야 되고, 이렇게 돌 때는 여기 불법 좌회전 차량, 이런 차량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또 직진해 오는 차량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팀장 차량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죠? 좌회전할 때는 선도 차량의 후미 우측, 우회전할 때는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회전한다. 후미 경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회전할 때는 우측 후미, 우회전할 때는 좌측 후미 차선을 이용해서 회전한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전후방 호위 경호 방식의 경우에 우발 상황 발생 시 경호 대상자 차량은 경호 치위 차량을 따라 대피한다는 게 아니고 선도 경호 차량을 따라 대피한다고 되어 있죠?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숙소 경호 요령으로 가장 잘못된 설명은 주거지에서 출입을 위해서 한 개의 출입구만을 사용하되 기타 출입구는 비상탈출 빗장을 설치한다. 호텔 경우는 경비보다는 호위 위주로 비노출로 근무하되 일선 위주로 실시한다. 숙소 경우는 내부, 내각, 외곽으로 구분하여 3중 경호 개념으로 실시한다. 호텔 체류 중 비상사태 발생 시는 호텔 내의 모든 사람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한 후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장 잘못된 설명이죠. 자, 주거지에서 출입을 해서 한 개의 출입구만을 사용하되 기타 출입구는 비상탈출 빗장을 설치한다. 자, 숙소에서는 가능한 한 개의 출입문을 써야 됩니다. 경호원과 경호 대상자도 그리 출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출입구는 비상탈출 빗장을 설치한다 말은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 없고 밖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걸개를 딱 걸게 되면 밖에서 못 들어오고 안에서 나갈 수 있죠. 걸개를 열면 이게 비상탈출 빗장입니다. 맞죠? 호텔 경우는 경비보다는 호위 위주로 비노출을 근무하되, 자, 호텔 경우는 호위보다는 경비 위주로 비노출로 일선 위주로 근무합니다. 호텔 경우는 시설에 대한 어떤 방비 개념인 경비 위주로 해야 되고,
사람을 지키는 호위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호텔 숙소 자체를 지키는 개념. 그러니까 경비 위주로 근무해야 됩니다. 알겠죠? 비노출 1선은 맞습니다. 자, 숙소 경우는 3중 경호 개념을 한다 맞고, 예를 들면 뭐 정전이 있다. 호텔 근무 중에 뭐 어떤 폭발음이 들렸다. 모든 사람 이동을 완전히 통제한 다음에 밖에 나가면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가게 하면 안 되고 지휘자 또는 경호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3번 호텔 경호 시 세부 근무 요령의 연결이 잘못 올바른 것은 비상계단, 승강기 등 상층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로 통제는 승강기 근무자의 일이다. 일반 투숙객의 객실을 조정하는 것은 안내 데스크 근무자의 일이다. 화물 운반 종사원으로 위장 화물 검색을 실시하는 자는 객실직 근무자다. 발전실, 기열실 등은 관리자와 협조하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위락시설 근무자의 일이다. 올바른 것이죠. 자, 비상계단, 승강기 등 상층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로를 통제하는 사람은 요거 지하층 근무자입니다. 요 승강기가 있다. 승강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하층 근무자입니다. 일반 투숙객의 객실을 조정한다. 안내 데스크 근무자. 하고 맞네요. 화물 운반 종사원으로 위장해서 화물 검색 실시한다. 요거는도 안내 데스크 근무자입니다. 발전실, 기계실 등은 관리자 협조해서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요거 발전실, 기계실은 주로 지하에 있죠. 지하층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안내 데스크 근무자 두 개 볼까요? 투숙객의 객실을 조정한다. 화물 운반 종사원으로 위장해서 검문 검색을 한다. 안내 데스크입니다. 지하층 근무자는 발전실, 기계실 관리, 비상계단, 승강기 등 상층으로 통하는 출입로 통제, 지하층 근무자입니다. 헷갈립니다. 답의식이 와야 됩니다. 4번 연도 경호 근무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담당 구역에서 화분대, 매놀, 공중전화 박스 등의 위요소를 확인 제거하여 안전 확보한다. 정복 근무자. 책임 구역에서 근무하면서 신원 불상자 검문 검색 및 물적 위요소를 파악, 안전점검 실시 및 취약 근무를 봉쇄, 사복 근무자. 제대 통과 시에는 육교 위에서 통행인과 동일한 행동으로 왕래하면서 감시, 육교 근무자. 연도 구간의 주항에 편리한 곳을 선정 비노출로 승차 대기, 비상 대기죠. 다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잘못된 겁니다. 가장 잘못된 걸로 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걸로. 자, 가장 한번 붙여볼까요? 자, 화분대, 매놀, 공중전화 박스 이 말 나오면 정복 근무자입니다. 화분대, 매놀, 공중전화 박스는 요거는 도로 차도에 인접해 있는 인도 위에 있죠. 거의 다. 요거는 차도에 있고 화분대, 공중전화 박스는 거의 인도하고 차도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근무자 일입니다. 정복 근무자는 주로 인도와 차도 경계선이니까 차도에 살짝 내려와서 근무합니다. 연도 경호할 때. 자, 그 다음에 책임구에서 근무하면서 신형불상자 검문 검색 물적 위요소를 파악해서 안전점검을 한다. 취약근무를 봉쇄한다 하면 이건 사법근무자입니다. 취약근무를 봉쇄라 해가지고 고층 건물 근무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고층 건물 근무자를 하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대 통과 시에는 육교위에서 통행인과 동일한 행동으로 왕래하면서 감시한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제대가 통과하고 있을 때는 육교위에는 통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 통과할 때는 만약 사람이 지나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육교 양쪽에서 차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못 가도 일단 차단해야 됩니다. 자, 제대 통과 시에는 육교상의 사람들이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제대가 육교 밑에 이렇게 지나갈 때 육교 위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양쪽에 끝에 차단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 직전에는 육교 위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단을 타고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제대 통과하기 전이라면은 육교 위에서 통행과 동일한 행동으로 왕래하면서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빠르고 이건 그 다음이고 이건 통과 시는 제대가 바로 통과하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요거 육교 근무자 일 업무 주의해야 됩니다. 연도 구간의 주항에 편리한 곳을 선정해서 비노출로 승차되게 하는 것은 5분 대기죠. 비상대기조죠. 분대 규모. 자, 요거는 연도 구간의 주항에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정하는 것은 비상대기조고, 경호상황본부 부근에 대기하는 것은 바로 기동예비대입니다. 기동예비대. 아시겠죠? 5번입니다. 우발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으로 가장 설명이 잘못된 것은 경호원의 주의력은 공격자와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대응 효과는 공격자가 멀수록 유리하다. 이건 바로 할까요? 주의력은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대응 효과는 멀수록 유리한 거 맞죠?
우발상황 발생 시 상황의 종류와 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행사한 후 재공격과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를 안전하게 현장에서 이탈시키기 위한 방어 대응은 대피 대응이다. 자, 이것도 맞죠? 자, 상황의 종류와 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인데 만일에 총기 공격이 있다면 방어적 원형 대응, 수류탄 공격이 있다면 함몰형 대응이죠. 그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대상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재공격과 어떤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을 빨리 이탈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대응이 대피 대응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기와 범인을 제압할 때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범인을 대적 제압해야 하는 원칙을 촉수거리 원칙이란다. 자,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은 방어 및 대피를 해야 되고 공격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범인을 대적 제압해야 되는 원칙을 촉수거리 원칙을 하죠. 촉수거리는 한 팔 정도의 거리입니다. 5, 60cm 정도의 거리. 자,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대적을 하거나 대피하거나 이것을 촉수거리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대상자의 치명적 부위가 가로보다 세로 쪽이 훨씬 더 좁기 때문에 옆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하면서 제압하는 게 좋다. 자, 치명적 부위는 여러분 가로는 양쪽 어깨, 심장하고 어깨, 그러니까 폭이 한 30에서 한 40cm밖에 안 됩니다. 세로는 정수리에서부터 남자의 낭심까지니까 한 7, 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 쪽이 훨씬 더 길죠. 그렇지만 폭으로 따진다면 세로 쪽 폭이 더 좁습니다. 좁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기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치명적으로 이건 길고 이건 좁죠. 그러면 공격 방향 옆으로 총기 방향을 손의 방향을 좌우로 흔들면 여기 좁기 때문에 빨리 벗어날 수 있죠. 대상자의 위협이 적게 가해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